프라이드와 UFC에서 활동했던 헤비급 파이터 마크 헌트 관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MMA 파이팅 보도에 따르면 마크 헌트가 호주에서 가정폭력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온라인 법원 기록에 따르면 헌트는 4월 15일 형사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해당 소식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헌트는 신체적 피해를 가할 의도를 갖고 스토킹 및 협박을 한 혐의 한 건으로 체포 및 기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법원에는 헌트가 해당 여성에게 살해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체포 이후 헌트는 발리나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구금 상태로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심리에서 헌트는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과 목격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당시 헌트를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헌트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행동해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을 유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출동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법정에서 헌트가 피해자에게 결국 널 죽여버릴 거야 라는 내용의 살해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트 측 변호인은 해당 문자가 실제로 전송됐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해당 메시지와 관련해 추가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헌트가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지만 변호인 측은 은퇴한 UFC 파이터라는 이유만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헌트 측은 스토킹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헌트는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고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과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와의 접근을 금지하는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심리될 예정입니다. 다니엘 로드리게스가 아리에 흉원 이슈에 출연해 멕시코에서 8개월간 수감됐던 경험을 밝혔습니다. 방송에서 로드리게스는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사건 이전까지 그는 UFC에서 3연승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케빈 홀랜드를 상대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멕시코 감옥은 처음이었는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최악 중에 최악이야. 그래도 나름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버텼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부탁도 해서 겨우 운동기구 몇 개 들여왔고 운동도 하면서 최대한 몸 상태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평소랑은 완전히 다르더라. 밖에는 일주일에 2번밖에 못 나갔고 그때가 내가 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 그래서 나가면 그냥 계속 뛰기만 했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완전 미친놈처럼 보였을 거야. 같은 자리만 계속 빙빙 돌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건 음식이었어. 몸도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었고 영양도 제대로 못 챙기는 느낌이었어. 결국 제일 빡센 건 먹는 문제였던 것 같아. 큰 경기 하나 끝내고 몸 상태도 인생 최고로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감옥에 던져져서 한 공간에 갇혀있고 먹는 건 최소한으로만 주고 진짜 끔찍했지. 첫 재판 날에는 교도관 중 한 명이 날 알아보고 사진 찍자고 하더라. 그래서 뭐야 이게 싶었지. 근데 갑자기 교도관들이 다 와서 사진 찍고 난리였어. 그걸 본 수감자들도 눈치채고 어떤 애가 와서 너 뭐 하는 애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솔직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눈에 안 띄는 게 중요하거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괜히 타깃이 될 수도 있고 누가 시비 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했어. 감옥 들어가서 보니까 미국이랑은 완전 상황이 다르더라. 미국에서는 LA 카운티 구치소 같은 데도 가봤는데 거긴 완전 감옥 느낌은 아니거든. 근데 멕시코는 그냥 바로 찐 감옥으로 던져버려. 완전 제대로 된 감옥이었어. 처음 12일 정도는 6인실에 25명이 같이 있었어. 바닥에 자는 사람도 있고 침대 하나를 둘씩 쓰고 난 아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진짜 더럽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최악의 환경이야. 근데 다행히 내가 거기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VIP 구역으로 옮겨졌어. 운 좋게 이것저것 챙김도 받고 사람들도 꽤 잘 대해주더라. 근데 속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 얘가 나를 보호막처럼 쓰는 건가, 내가 일종의 바디가드 역할을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었지. 그래도 그냥 흐르는 대로 맡겼어. 너희도 아마 내가 케빈 홀랜드랑 싸웠던 경기 기억날 거야. 진짜 좋은 매치였지. 그 경기 끝나고 휴가 겸해서 국경 넘어가려고 멕시코로 갔는데 내가 작은 대마초 봉지 하나 가지고 있던 걸 까먹은 거야. 1오운스도 안 되는 양이었어. 근데 국경에서 차 세우라고 하더니 검사하더라. 국경 수비대가 그 대마초를 보고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 난 그냥 주말 정도, 길어야 하루 이틀 안에 풀려날 줄 알았지. 근데 멕시코는 법이 완전히 다르더라. 거긴 절대 봐주는 거 없어. 그냥 가볍게 끝날 줄 알았던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8개월로 늘어나 버린 거야. 그것도 내 커리어 전성기에. 그렇게 된 거지. 경찰이라기보단 국경수비대 국가방위군 쪽이었는데 거긴 진짜 장난 아니더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고 미수 혐의까지 씌우려는 상황이었지. 거기선 그게 엄청 큰 범죄더라고. 현장에서 돈 좀 쥐어주고 해결해보려고도 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았어.
이번 주 마이크 말로트와 메인 이벤트에서 맞붙는 길버트 번즈가 MMA 정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제 39살에 접어들면서 25번째 UFC 경기를 치르게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좋은 여정이었어. 쉽지는 않았지만 큰 경기들도 많이 치렀고 타이틀을 두고 싸운 적도 있잖아. 지금까지 커리어는 정말 만족스러워. 딱히 불만은 없어. 물론 목표는 항상 챔피언이 되는 거였지. 근데 모든 게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 그래도 한편으로는 브라질을 떠나서 가족들을 여기로 데려올 수 있었고 지금은 다 미국 시민권도 갖게 됐어.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 가족도 제대로 챙길 수 있었고 좋은 커리어도 쌓아왔지. 지금까지는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해. 앞으로 경기가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경기 정도는 더 남아있어. 어쨌든 내 여정이랑 커리어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 풀렸지. 또한 상대인 마이크 말로트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난 걔가 굉장히 완성도 높은 파이터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항상 걔를 과소평가하면서 제대로 된 경쟁자를 안 만나봤다고 말하곤 하는데 난 아니라고 봐. 충분히 잘하는 선수야. 그리고 항상 닐 매그니랑 했던 경기 얘기를 꺼내는데 닐 매그니는 진짜 끈질긴 선수야.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계속 살아남아서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타입이거든. 말롯이랑 경기에서도 딱 그랬지. 그래서 난 그게 말롯이 못했다기보다는 매그니가 잘한 부분이 더 컸다고 봐. 그래도 마이크 말롯은 굉장히 올라운더고 약간 저평가된 면이 있어. 걘 타격도 좋고 그래플링도 좋아. 경기 페이스 조절도 잘하고 거리 컨트롤도 굉장히 잘해.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경기력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결국 내가 이길 거라고 믿어. 이어 나이가 들면서 옥타곤 안에서는 본능보다는 전략에 조금 더 의존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선수들이랑 계속 싸우면서 훈련 캠프부터 상대 연구, 실제 경기까지 다 겪다 보니까 진짜 많은 걸 배우게 됐어. 이제 나는 7월이면 40살이 되거든.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막 부딪히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더 잘 써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본능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 경기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흘러가니까 상대를 제대로 대비해서 들어가더라도 언제든 난장판처럼 바뀔 수 있잖아. 갑자기 흐름이 확 뒤집히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까지 대비하려고 훈련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계속 하고 있어. 결국 본능을 잃어선 안 돼. 물론 게임 플랜도 분명히 있지만 마이크 타이슨 말처럼 얼굴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다들 계획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결국 둘 다야. 전략이랑 본능, 그걸 섞어서 가는 거지. 톰 아스피날의 팀 동료이자 KSW 헤비급 챔피언 피드 프라이스는 알렉스 페레이라가 과거 톰 아스피날과 맞붙을 기회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레이라가 톰과 경기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다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해. 내 생각엔 거의 사실에 가까운 얘기야.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페레이라가 타이틀을 따고 그냥 도망칠 수도 있겠지. 근데 페레이라 입장에서는 톰보다는 시리간이 더 쉬운 상대라고 보는 것 같아. 물론 나는 톰이 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단순히 누가 더 잘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스타일상 상성이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잖아. 어쨌든 둘이 싸우면 톰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또한 프라이스는 페레이라가 원래 지난해 헤비급으로 체급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마고메드 앙칼라이프에게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빼앗기면서 이를 되찾기 위해 라이트 헤비급에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레이라가 오는 6월 14일 시르간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조시오 킷과 파울로 코스타는 최근 며칠 동안 UFC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 SNS에서 설전을 이어간 바 있는데요. 조시오 킷은 파울로 코스타가 UFC 327에서 약 100만 달러를 벌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보고 격분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너 100만 달러 받았다고? 넌 이제한테 순정을 바쳤잖아. 이 맛없버거야. 언젠가는 내가 네 모든 걸 다 뺏어버릴 거야.